자, 종전 양해각서로 이 이란에 너무 크게 양보했다라는 비판이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을 캠프 데이빗에서 보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MOU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심상치 않고 이란과 비핵화 후속 협상도 시작부터 지금 삐거덕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는가. 캠프 데이빗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작전 상황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검토들, 뭐 군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캠프 데이빗으로 이동했다가 일요일인 21일 백악관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공지된 일정은 정책회의 정도지만 외교안보 참모진과 대이란 대응을 놓고 대책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체결한 MOU를 놓고 여당인 공화당에서마저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가 후속 협상 일정도 일단 취소되면서 MOU 이행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원래 오늘 제네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란 쪽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다 일정을 캔슬하는 걸 저희가 보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하거나 폭격을 감행할 기로에 섰던 지난달 5월 말에 캠프 데이빗에서 내각회의를 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악천후 때문에 취소가 되고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캠프 데이빗에서 회의를 여는 이유는 뭐냐? 진짜로 군사작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때 저희가 그렇게 보도해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캠프 데이빗에서 참모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좀 심각한 내용을 다루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빗을 찾는 것이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곳인데 거의 1년 만에 다시 갑니다. 당시 안보 참모 및 군 장성들에게 대이란 군사 옵션을 보고받았었고요. 13일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는 것을 했던 것이 바로 그때였죠. 작년에. 그때도 캠프 데이빗에서 군사 참모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그리고 2주가 채 안 돼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지난 5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캠프 데이빗에서 상황실로 간다. 거기서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야, 또 대단한 무슨 공격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안 됐고요. 이번에 캠프 데이빗 방문이 이란에 대한 간접적 압박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캠프 데이빗을 간다라는 거가 어떤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저희가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보낼 장소로 캠프 데이빗보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를 선호해 왔었기 때문에 굳이 마라라고로 안 가고 캠프 데이빗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란 쪽에서 협상을 안 하려고 틀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핑계대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뭘 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는 겁니다. 예상입니다. 추측이고. 캠프 데이빗은 백악관에서 100km 떨어진 산속에 있습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고 민감한 논의를 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어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단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해 줘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워싱턴 DC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팜비치까지 마라라고까지 가서 주말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캠프 데이빗에서 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여차하면 곧바로 워싱턴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캠프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군사작전을 바로 지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캠프 데이빗이 또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78년에 지미 카러 당시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상을 그곳으로 초청을 해서요, 이른바 캠프 데이빗 협정이라는 이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한테 캠프 데이빗이 익숙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하고 셋이 모여서 3자 협력 체제를 발표하는 3국의 협력 체제, 3자 정상회의를 열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곳으로 캠프 데이빗이 또 상당히 한국 국민들에게는
각인이 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캠프 데이빗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라든가 뭐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연결 지어서 그들이 화해하게 하려는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혹은 제스처를 보여주려고 하는 뭐 이런 거는 또 아닌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빗에서 그거 뭡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초대해가지고 협정 맺어줬다라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는데 참 트럼프 대통령은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 데이빗 방문에는 가족들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일요일 21일 6월 20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로 이제 지켜지게 되는데요. Father's Day라고 하죠. 이제 아시다시피 Mother's Day가 5월 달에 있고 Father's Day가 6월 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동행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Father's Day 챙길 거고 가족들이 동행하는 거라면 캠프 데이빗에서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저희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캠프 데이빗에서 이번 주말을 보낸다. 여차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곳이다. 뭐 이 정도가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